먼저 안구백 국방부 장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구백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이제 뭐였죠? 그 사관학교 통합을 지금 외치고 있던데 그 와중에 이제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규백 장관의 일단 그 뭐라 그러죠? 국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요거 세 개를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의도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탈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어제 그 육사공사 회사 이분들이 이제 국회에 모여가지고 규탄 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규백 장관은 지금 그거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회에 청원 게시판 있잖아요. 네. 여기 이분 탄핵시켜달라고 지난 2, 3주 전에만 해도 한 20만 명 정도가 이미 동의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돼가는지 언론에 지금 보도는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뭐랄까 기본이 없는 3사 통합뿐만이 아니라 그 예비군 사망 사건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론에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북에 대해서 너무 좀 유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2030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요즘 국방 부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좀 좋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예전에 탈영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국방부 장관이 될 때도 얘기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에 대한 문제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김성열 최고. 저는 제가 예전에 그 국방위원장 하시는 국회에서 국방위원장 하시는 방에 김성태 의원님이요? 아니 김성태 의원 국방위원장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방에 선임 비서관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은 됐을 거야. 근데 그때 이제 확정이 됐어. 그래서 내일 와가지고 의원님께 인사드리고 하재. 네. 예. 근데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기 군대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근데 제가 이제 공익을 했어요. 저 눈이 나빠가지고 공익을 했어요. 네, 공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고 당황하더니 이제 죄송해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더니 이제 진짜? 죄송한데 그러니까 국방위원장 그 방에서 이제 국방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익을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제 입장에선 좀 억울하죠. 억울하겠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 뭐 나는 억울하지만 이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뭐 받아들이자. 그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가 사실 저보다 훨씬 더 큰 케이스인데 이분은 국방장관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행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현역 군인들에게는 너는 그만큼 고생 안 해서 잘 모르잖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야 뭐 안규백 장관이 국방일을 오래 했으니까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탈영 의혹이 사실이면 이건 전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군대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의혹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게 사실이라면 이분이 행하는 국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네네. 우리가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누가 실행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신뢰성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탈영 의혹에 대해서는 설마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고발까지 들어가는 내용이라면 지금은 국방장관께서 이 부분은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탈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내려놓으셔야죠. 네, 내려놓으셔야 될 만한 일이에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병적 기록을 공개해서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내야 된다라는 말에 100%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약간 찝찝한 부분은 좀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갑자기 우리 전혜 누나가 신문을 꺼내 들고 기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좋은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뭐 그 예전에 있었던 얘기들 그냥 정리해놓은 건데. 아니 누나는 방송 중에 갑자기 신문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부장님이에요, 부장님? 업무 중에 신문 보고 있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종이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아 그랬구나. 나는 지금도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견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너무 됩니다.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의혹 해소는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실제로 탈영병 출신이면은 장관직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사랑 육사랑 해사를 이게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뭐 그런 거죠. 옛날에는 육사 공부 잘해야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은 육사생도 모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안 가려고 하는구나. 근본적으로는 병력 자원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병력 자원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사는 물론이고 그 장교들이나 간부들에 대한 처우도 별로 좋지 않죠. 그러면 같은 성적이면은 안 가겠죠. 네네. 그리고 또 뭐 왜냐면 정쟁으로 자꾸 뭐 해석할까봐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내란 터지고 난 뒤에 군에 대한 사기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졌죠. 보통 군에 가는 분들은 조금 뭐 애국심이 강하고 뭐 국가와 공동체에 헌신적인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뭐 그런 문화나 토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돼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이걸 통합해버리고 어차피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성적도 좀 높이고 전문성도 강화하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를 졸업하고 군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충분히 보람을 못 느낀다. 처우가 별로 안 좋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통합하는 것만으로 그게 해결되진 않을 거다. 같이 그 패키징해서 가야 되는 문제다. 처우 개선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영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다만 어느 한 면 원인에 해당하는 면은 그냥 덮어두고 현상적인 거를 대증요법처럼 처리하는 게 근본 원인을 해결한 일은 아니니까. 지난번에 왜 대통령 모병제 얘기했을 때 그게 근본 원인 아니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네네. 근본적으로는 자원이 부족한데 모병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사실상 병력 자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징병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양성 징병까지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 얘기가 지원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통합을 시켜서 그 안에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1, 2학년은 이제 공통 교육을 하고 3, 4학년부터는 이제 공군, 해군, 육군 알겠어요. 조용할게요. 참.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군 보직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 자체에도 아직까지 컨센서스가 없고 그리고 사람 안 모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통합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 그래서 수기가 필요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멤버십 가입을 저희가 좀 약간 독려를 했는데 몇 명이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줄지어서 이렇게 가입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리먼고 러블리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태욱김님 멤버십 환영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당캔님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님께서도 회원 가입해 주셨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JS 킴님께서도 고맙습니다. 제작진 분들이 이 화면 한 켠에 띄워줘야 돼요. 뭐 30분에 몇 이래가지고 몇 명 남았는지를 딱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가입을 하죠. 그러면 딱 목표치만 할까봐. 목표치만 하면 되지. 뭐 욕심을 내세요 자꾸. 나 욕심 많아. 아 그렇구나. 네. 몰랐습니다. 나 진짜 돈 많이 끌어당길 거야. 그러면 목표치를 쓱 바꾸면 되잖아요. 어떻게? 30 다 채워지면 갑자기 100으로 바꾼다든가. 아니 우리 원래 10이었다 지금 30으로 올린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바뀌는 건 싫어해. 또 그건 또 싫고. 단일도둑이 욕심만. 소도둑 된다고. 보수적이시네. 조심해야 돼요. 도둑됐어. 왜 나는 속으로 봐. 바뀌는 것도 싫어하시고.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네. 바이올렛님께서도 감사합니다. 한도 없는 사랑님께서도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하늘마늘님께서 국방장관 안규백 시킬 바에 차라리 특공대 나온 하원기 시켜라. 방위가 무슨 국방부장이냐. 그렇지. 내 핵심 사안이 국방 정책이니까 네. 장관 시켜주면은 니네들이 난리칠 거 아니냐. 뭐가 난리야. 바로 이재명 정부 탄핵해야 된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헌기가 특공대에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네. 저는 천안함 M평도 다 현역일 때 겪었어요. 네. 개고생했죠. 어우, 갑자기 멋있어 보여. 네. 고마워. 그런 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손해 볼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거 얘기해줘. 왜 브레이크를 걸어 멘트에. 얘기해줘. 뭔데 얘기해줘. 아니에요. 하여튼 그랬다. 네. 저는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탈영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의혹조차 없다. 아니 근데 탈영 의혹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은데 깔끔하게 정리하면 국방부 장관 좋겠어요. 그 청문회 때도 이거 문제 됐었는데 얼레벌레 넘어갔잖아요. 원래 근데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네, 이거는 근데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국방부가 아니라고 또 공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맞네. 하려면 좀 자료를 제출을 하던가. 이게 국방부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장관이다 보니까 국방부가 대변은 하는데요. 나중에 그럼 허위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달라져요. 그래요. 자료를 자료를 출마하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등판하는 거에 중요성을 아니 이런 의혹이 벌어졌을 때 본인 등판 안 하고 대답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의혹 해소가 안 됩니다. 예, 그건 여러 번 봐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공개 안 하면 저 강전의 변호사 같은 사람이 텔레비 돌아다니면서 계속 떠들고 다닐 것 같으니까 빨리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레전님께서도 예, 신규 회원 가입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세븐님께서 신규 회원님이신데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군인이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처벌받으니 사기가 떨어지죠. 예, 라는 댓글 해주셨고 우리 나라라님께서도 신규 회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자, 근데 우리 SUEU님께서 26학년도 육사 신입 최종 경쟁률이 31.5대 1인데 5년 연속 상승세인데 이게 왜 지원자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육사 말고 회사 공사 다 합하면 옛날만 못하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적이 네. 그리고 커트라인 자체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네. 네. 통합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사학교도 그렇고 네. 요새 간부 모집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물론 처우 문제도 좀 있겠으나 넘어가면 안 되나 이제? 처우 문제도 있겠으나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치. 경외심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지켜주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희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라가 과연 제대로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들의 희생을 제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땅에 떨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안보의식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군인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이들도 갈 생각이 없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보상은 못 받으면 그걸 왜 갑니까? 그렇지. 네, 저는 그래서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보 의식을 높이는 부분부터 필요하다고 봐요. 네. 좋은 멘트였습니다. 예.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회의를 열어서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장윤기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뭐 이제 신중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성호 장관도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충격적이다. 라면서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자, 보안수사권 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진행을 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주도라고 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민주당끼리만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법사위는 저희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 원내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대통령께서는 저희 야당 의원들한테 골프 치자고 연락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야당들을 대화의 파트너로서 어떤 존재감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보안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는 정성호 장관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초반부터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남겨놔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청래 이제 전 당대표도 당대표 시절부터 막판에 이제 전당대회가 앞서 오니까 그 전에 대통령께서는 좀 국회에서 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국회 수기 절차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걸 SNS에 뻥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작년 전당대회 때 본인이 검찰개혁 추석밥상에 올리겠다. 요거 갖고서는 어떻게 보면 박찬대 후보랑 권리당원 더블 스코어로 받았잖아요. 네네. 66대 33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검찰개혁 이슈를 본인이 선점하겠다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김민석 총리가 본인도 나오면서 보안수사권 폐지도 뭐 정부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래저래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져 버린 거죠. 얼마 전까지 총리였던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좀 논의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걸 보면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언론에서는 그 장윤기 사건들이 매일매일 빵빵 터지고 있는 거예요.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케이블 타이가
아빠가 가지고 가고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막 뜨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에 출석했지만 이도저도 말 못하는 상황 좀 안타깝다. 지금 민주당 내의 어떤 불협화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보안 수사권 폐지의 정당성 혹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는 김어준 개파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민주당 전부도 아니라고 봐요. 솔직하게. 정확하게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짜로. 왜냐면은 이전에 이 부분은- 변호사님보다는 김성열 최고위원의 저 말이 더 정확해요. 왜냐면은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보세요. 정성호 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장윤기 의혹에 대해서 충격적이고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방지 시스템이 보안 수사권이에요. 근데 그 방지 시스템을 없애면서 지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도 사실은 비겁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그 기존의 입장을 유지를 하다가 전당대회에서 지금 강성 지지자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해올 것 같으니 일단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이거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래야 돼요.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은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하. 근데 그 변호사들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변호사들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라는 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정구승 민변에서조차 얘기하는구만. 민변에서조차 이 보안 수사권을 뭐 전부 혹은 일부라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7명이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 좀 친화적인 단체들도 계속적으로 우려의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총리마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너무 우려스럽다. 게다가 너무- 법사위도 대화도 안 되고. 너무 우려 안 해도 돼요. 김민석 총리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전당대회에서 보안 수사권 의제로 설치해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게 교조주의 근본주의적으로 가니까 이거 여기서 논의하는 거는 이성적으로 대화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정부도 그런 입장이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쟁점 자체를 꺼트려 버린 거고요. 실제로 그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면 정부안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잖아요. 그럼 어디서 논의되냐면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법사위에서, 네. 법안소위에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고. 민주당 안에서도. 뭐 저는 일단 명시적으로 소위 개기고 있고요. 뭐 당대표 나선 후보들 둘이가 그런 입장이면 뭐 다 따라가야 되냐. 우리가 국민의힘 같은 뭐 공산주의 국가 정당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제도 최강욱 전 의원이 매불쇼인가 나와가지고 이 보안 수사권 폐지했을 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생길 때 어떻게 방지할 거냐 대안을 물으니 무슨 씨발 죄송합니다. 무슨 언론에 보도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강욱 의원. 그러니까요. 그 말이 되나요? 언론이 씨발 어떻게 보도를 해? 그 모든 사건을 다 그러면 검찰이 언론에 보도한다는 얘기며 아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자기들이 평소에는 뭐 기성 언론들 재래식 언론이고 기레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언론의 보도에서 해결하자는 게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풀어헤치면은 선량하거나 평범한 시민들이 억울하거나 피해 당할 일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물어보니까 다들 헛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면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적밖에 뭐 눈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저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서는 아마 통과가 어려울 거예요. 아하. 지금은 전당대회에서 그냥 저거 가지고 안 싸우는 것뿐이에요.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그딴 얘기 하는 놈들 그냥 다 공론장에서 꺼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어허. 뭐 유시민 작가 저번에 얘기 어디 뉴스공장인가 나와서 보안 수사권 폐지하고 나서 뭔가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진영의 너무 오랜 염원이라서 이거 한풀이 한번 안 하고 넘어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 뭐 이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작용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뭐냐면 억울한 사람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피해보는 국민들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게 피해자로서든 피의자로서든 지가 피해보냐고 지가 책임지냐고.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길 수 있으면
그 몇백만의 염원이라도 그냥 수정해야 되는 거죠. 무슨 비겁한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도 공론장에서도 다 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판단이에요. 예, 저도 저 의견을 동의를 하고요. 그 최강욱 의원의 발언의 핵심은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없다. 예. 아니 일은 저지르자고 해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안할 거냐? 어떤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언론한테 일른대요. 왜 엄마한테 일르지? 아빠한테 일르고? 엄마 보도를 안 해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할 의무도 없고 언론이 그걸 하는 기관도 아니에요. 물론 언론의 순기능이 있겠죠. 근데 일단 언론이 그거에 대해서만 하는 기관이 아닌데다가 또 언론이 그 수많은 사건을 어떻게 다 받아줍니까? 중요 사건 몇 개나 하겠죠. 그러면 정말 힘없는 서민들 그리고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검찰을 악마화하고 밀어붙이고 아니 저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특히 특수부는 없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가는 게 맞느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 밀어붙이는 거는요. 철저히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부분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내 욕이 나와요. 네. 검사가 피의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 피의 사실 공표래매 니네들이 참에 그렇게 욕했잖아요. 그러면은 보안 수사 요구했는데 경찰이 안 들어주면은 그 사건 기록을 언론에 준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제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이치에 닿지도 않는 얘기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민주당에 많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못 밀어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안 수사권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유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알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당대회. 뭐 전당대회나 아니면 뭐 그 뭐랑 보시면 되면 장동혁 대표로 예를 들면 네. 장동혁 대표 판사잖아요. 그리고 선관위 업무도 해봤단 말이에요 아마. 그러면은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게 얼마나 이치에 안 맞는 말인지 본인이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안다고요. 재선거 지금 그게 저런 식으로 해서. 네. 근데 저런 얘기를 주장하면 당 내에서 고립되는 거를 올림픽공원에서는 지지를 받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안 수사권 폐지, 선명한 검찰 개혁 얘기하면은 국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이거 주장하는 지지층한테는 지지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정치적 이익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정치적 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를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선거 다르긴 뭐가 여부를 달라요? 결정하는 거는 법원이거든요.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권한 없이 정치적 구호를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실제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상원기가 얘기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럼 김민석 총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 어쨌든 한 표라도 더 해갖고 내가 당선되면은 일단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다시 뭐 우리 중도층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스탠스를 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진심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표 한번 받아보겠다고. 이런 형태로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죠. 저런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어쨌든 져버리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이겨놓고 다시 수기한다 뭐 이런 속내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노선을 택하고 그런 전술을 쓰면서 따라오는 저 방금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했던 비판 이런 거는 감수하면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전의 누나가 말씀하는 중간에 장동혁 대표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장동혁 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팻말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팻말에 제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적힌 손팻말이 들고 있는 모습을 좀 알려졌습니다. 딱 초딩 같네. 글씨체를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장 대표가 쓴 팻말 내용과 표현법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초딩 같다. 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당 대표의 워딩으로는 전혀 야당 대표의 워딩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야, 유치해 보인다. 그럼요. 말투도 그렇고 사람이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표현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 부분은 굉장히 저는 유치하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저런 멘트인데 저거를 누가 써줬나 처음엔 궁금했어요. 설마 본인이 썼을까? 근데 본인 글씨체 근데 맞아요. 글씨체를 보니까 본인이 썼다고들 하시는데 글씨 잘 쓰네요.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캘리그라프 했으면 더 어울렸을 것 약간 같아요. 부캐를 키우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야당 대표가 아니라 마스크 쓰면 남을 몰라볼 거야. 그러고 약간 우리 래퍼가 고무장갑 끼고 나와가지고 나 다른 사람이야 라고 부캐 하듯이 그럼 부캐를 노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당 대표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게- 아주 잘못된 내용이다. 저게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네 그 나중에 그 아버지들 중에 권위가 가정에서의 권위가 땅에 추락한 아버지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버지들은 집에 가면 와이프가 아주 타당하게 박박 바가지를 긁습니다. 타당하게. 스트레스가 받겠죠. 그러면 이제 아유 애들한테도 더 기대야지 했는데 딸 아들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강진의 변호사가 아빠 좀 정신 좀 차려. 방문 닫고 가고. 그다음에 아들은 이렇게. 그러면 집에 있기 힘들어. 나가서 이제 자기 그래도 위로해주는 사람들 친구들 만나면서 대포도 한잔하고 그렇게 자꾸 밖으로 돌게 된단 말이에요. 권위가 떨어진 아버지 같다. 네. 그리고 밖으로 돌게 될수록 아들 딸들은 아버지를 더 싫어하게 되는 거지. 술 좀 그만 마셔라. 정신 좀 차려라.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이랑 대화하고 뭔가 푸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집에 있으면 괴로우니까 자기 이제 우쭈쭈 해주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위로 이렇게 하고 받고 그런 거죠. 장동혁 대표 당내에 있으면은 뭐 철없는 사람들이 그만 사퇴하라 그러고 김재석 같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 징계하라 그러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올림픽 공원 가면은 아 우리 대표님 오셨냐고. 대표님밖에 없다고. 왜 마스크 썼으니까 몰라보는 것 같은데.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사진 찍혀서 나가는데 아 그래도 막 이 부정선거 얼마나 심각하냐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기대는 거예요. 마치 정청래 대표께서 딴지를 보고 글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맞아. 근데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추락했다고 밖에 막 나돌면 가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예.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사에 계속 있으면 저희가 이제 또 징계 국면이 시작이 됐잖아요. 윤리위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본인은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제가 큰딸이 야 우리 아빠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또 감싸주시네. 할 말이 없다. 야 우리 아빠다 그래도. 아니 근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치진 그걸 않아요. 끊냐. 근데 이렇게 저는 저 워딩 자체, 그러니까 나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명아 뭐 고등학생이랑 그만 싸우고 나랑 싸우자 이거는 야당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워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딸로서 보기엔 아빠가 이제 집에 괴로워서 나가서 소주 마신 건 괜찮은데 유치한 짓 해가지고 경찰 출동하게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네. 할게요. 아니, 저도 올림픽 공원 가는 심정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께서 정치를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정치보다는 이제 회피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뭐 올림픽 공원 가는 이유는 알겠는데 워딩을 하더라도 저런 워딩은 진짜 안 좋은 워딩이에요. 왜 스스로 권위를 자꾸 떨어뜨립니까? 언어는 품격이에요. 그 부분을 자꾸 놓고 가시면 어때요? 특히 보수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시면은 뭐 저건 인터넷 댓글하고 뭐가 달라요?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 저런 문구는 좀 약간 뭐 약간 낭만이 좀 없어 보여요. 그럼요. 예, 너무 좀 유치해 보이기만 하고. 예. 그 대여 투쟁을 되게 우습게 만들잖아요. 네. 희화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약간 정치인의 품격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장동혁 대표가 쓴 편말의 글씨 중에 또 이제 고등학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생을 표현하는 게 아마도 이제 배제고 학생을 거론하는 것 같은데. 네.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서 직접 사과를 하고요. 또 교장을 비롯해서 광주 1구가 용서하고 또 화해를 했습니다. 네. 예, 잘한 거죠. 예. 재심 청구도 했죠. 재심 청구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광주 1구에서도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하니까 마지막 재심 청구 신청일에 했는데 이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광주 1구 측에서 나온 모습이 굉장히 어른스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장 어떻게 나왔죠?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독여 주신 부분들은 오히려 정치권에
정치권에서 티격태격 싸웠었던 분들이 조금 부끄러워질 만한 이런 정말 어른스러운 워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광주일고 학생들이 보여줬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귀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타벅스 사태 때 너무 사실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이 사건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처음에 이제 스타벅스 사태 때 막 많이들 참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역풍 같은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평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배재고 사태가 터지니까 그 지역 배재고가 강동구에 있거든요. 강동구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별다른 말을 안 하고 의원 한 명 한 명은 약간 말을 조심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역시 전당대회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너무 정치권에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커져버린 게 아닌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안 끼면은 잘 해결돼요. 네, 저는 광주19 이건 것도 말씀하신 대로 광주19 교장분께서 고개 들어라 뭐 이렇게 말씀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게 전 이런 게 참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네, 참교육이라는 게 뭐 가서 시원하게 애들 두드려 패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회 주고 다시 교육을 시켜주고 이게 참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다 잘한다. 좀 낄끼빠빠 하자. 맞아요. 그렇죠. 낄끼빠빠. 네.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정치만 하자. 예. 그래서 광주 1고에서는 6개월 징계를 선처를 또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좋은 모습이죠. 참 잘했다. 예. 역시 뭐 이게 사고를 치는 거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 예. 뒤에 어떻게 또 우리가 대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광주 1고에서는 대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1야당 당대표가 배재고 사태를 대통령 공세도구로 활용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건데, 그 우리 장동혁, 우리 동혁이 형은 언제 철드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빠 언제 철들어? 팻말은 안 드시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갔어도 그렇게 막 본인 자필로 해갖고 저런 내용을 쓰시는 거는 조금 부적당했다. 아까 하원기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희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되게 중요한 부분, 올림픽공원 사태라든지 그리고 배재교 사태 다 되게 중요한 건데 제1야당 대표가 저런 형태로 팻말을 자필로 써서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희화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아빠 생각하는 건 역시 큰딸밖에 없네요. 네. 내가 근데 뭐 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은데 상대당에 네. 제1야당 대표가 지금 가야 되는 건 올림픽 공원이 아니라, 네, 아니라. 경찰청장 난리라 해야죠. 경찰청장을 만나야 된다. 난리라고 해야죠. 아, 경찰청장을 난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사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안 수사권에 사실은 그 쟁점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 하는 꼬라지를 못 보잖아요, 사실은. 선동만 하려고 드니까 저러는 거예요. 그 사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이고 대여투쟁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데다가 고리를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 역할을 안 하니까 내부에서 지금 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거 딱 두 가지. 선관위 특검 빨리 주장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 이 두 개만 해도 사실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전 민주당이 헛발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아니 공을 줬는데 왜 위로 찹니까? 예? 왜 자꾸 헛발질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라는 봐요. 그래요. 예,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 이것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동의조차도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니, 이건 동의라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단순히 저는 정치적인 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재선거를 이야기하는 건 정치적인 구호로서 이해는 되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피켓 같은 것들은 좀 부적당하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요즘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 선관위 사태 때문에 조금 여론조사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빠지고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포커스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징계 정치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동안 좀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에 또 제소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예. 이거는 저는 조경태 의원 뭐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만 본인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해달라라는 제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살짝 물타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번에 국회 부의장 선출하는 과정에 저희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료 의원들한테 박덕흠을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종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뭐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거는 장동혁 대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쨌든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도 윤리위에 한번 검토는 받아야겠습니다만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한 물타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일하는 기구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디죠? 윤리위. 나머지는 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잖아요, 사실은. 예. 딱 윤리위만 열심히 하고 이슈를 생산하고 신문 지면에 국민의힘 이름이 나오게 하고 좋아요, 좋은데 선은 그래도 지켜야죠. 뭐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복당 금지 이렇게 시키겠다. 같은 영구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 장동혁 대표께서도 법률가 아닙니까? 그렇죠. 강정희 변호사님도 법률가신데 물론 정당의 윤리위가 사법부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은 어쨌든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뭔 말이냐면은 성문화된 규정이 먼저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죄를 묻고 처벌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성문화된 규정이 없으면은 비난받을 일을 해도 처벌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원 당규에 따라 징계한다가 아니라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소급해가지고 징계한다는 게 이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습니까? 대원칙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누구라도 하나 찝어가지고 규정 바꿔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야당에서 할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발상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우리 장동혁 대표 얘기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이죠. 저희 멤버십 신규 가입해주신 분들이 30명이 넘었습니다. 오, 와. 저한테 보너스 주세요. 네, 30명이 넘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하고 등급을 업그레이드 하신 분도 한 명이 계십니다. 네. 빨리 오프라인 행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 행사 사연을 제가 보겠습니다. 욕하는 놈들은 전부 다 이거 마크를 안 달고 있어. 다 쫓아내도 되는 놈들이야 이거는. 이 그래도 저 마크 달고 욕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초록색 좋습니다. 아이디. 자, 우리 김혜영님 신규 가입 감사하고요. 우리 홍성님 감사합니다. 몽골리안 드림님께서도 신규 개원 되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꺼들거리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들 덕분에 더 뭐 하지 말아야 얘기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힘 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란견들이 꼭 돈은 안 내고 욕만 하고 간다고요. 보통 그래. 올림픽 공원에도 그렇더라고. 배터리 빌렸으면 반납해라 얘들아. 배터리 빌렸으면 반납해. 같이 쓰는 건데 그래도 야 이기적으로 그게 무슨 투쟁이냐. 진짜. 예, 좋아. 헌기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힘이나. 예, 잘했어요. 자, 우리 김민석 총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김어준의 유튜브 프로그램 출연을 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에서 김 전 총리의 모습이 담긴 계엄 당일날 국회 CCTV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니까 계엄 당일 국회 표결에 불참해서 공격받던 김 전 총리를 사실상은 이제 두둔한 모양새예요. 원래 이제는 계엄 당일날 국회 표결에 불참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던 우리 김민석 전 총리였는데 요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었고 이제 뭐 약간 좀 뭐 변명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춘 멘트들과 이렇게 CCTV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던 우리 김어준 씨가 갑자기 돌변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왜 그런 걸까요? 뭐 좀 나쁘게 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바이어스가 끼어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네. 그냥 뭐 어떤 사업의 흐름, 사업의 흐름, 비즈니스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 파악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권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순리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2인 삼각하다 보니까 자꾸 발이 엇갈리니까 발목 자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좀 공식적으로 비평을 하자면 뭐 전당대회 후보들 불러가지고 얘기하는데 누구 편들고 이러면은 너무 비판받으니까 좀 중립을 조금이라도 취해서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선회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립이라기에는 사실상 김민석 총리의 최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지금 드러났었던 건데 왜 그냥 표결에 참석을 안 했냐. 근데 이거를 나름대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데도 아니고 김어준 씨 방송에서 줬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현 대통령을 만나서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이후에 뭔가 기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고민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이분 누가 봐도 친문계인데 정청래만으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고민정 의원이 지금 나오셔갖고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영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정청래 회의론 이런 것들이 기존 친문 세력 구주류에도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하면 그 뉴스 공장이 아니라 뉴스 꼬장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톤 조절을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국회에서의 CCTV는 진짜 공개를 잘 안 해줘요. 그치. 왜냐면 그럴 것 다른 같아요. 의원들도 찍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요청을 해봤었던 사람으로서 저 장면은 김민석 총리 쪽에서 요구를 안 한 이상 받기 되게 어려울 자료예요. 본인이 나온 것만 줘요. 저렇게 잘라가지고 보통. 그래서 저 부분은 김민석 총리 측이 아마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를 어쨌든 김원준 쪽에서 받아가지고 틀어줬다. 이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의도성은 있겠죠. 예, 그 의도가 뭐 포트폴리오 부분인지 뭐 계란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건지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산 리밸런싱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국민연금이네요. 예. 근데 뭐 그런 것들인데 저는 그러면서도 사실 본인이 약간 머쓱했는지 그 태도 자체는 김민석 총리한테 조금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예, 방송을 보니까. 아, 그래요? 예, 봤어요? 그래서 예, 봤지. 잠깐 봤어요. 뭐, 쓸데없는 걸 그렇게 많이 오래 볼 방송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래가지고 시간 많은 뭐 좀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은 좀 들었어요. 예, 근데 뭐 중요한 거는요. 저희 이준석 대표도 그때 뭐 바깥에 있었다, 담 안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시끄러 임마. 중요한 시끄러 임마 가지고 막 조롱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계엄을 옹호를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잖아요. 투표를 이걸 못 눌렀냐 뭐 안 눌렀냐 이게 아니라 계엄을 반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근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계엄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얘기를 했고 계엄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지. 예.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도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인 게 계엄에 누구보다 반대를 했고 본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왜 그들 그러는 거예요? 시끄러 임마 네. 그걸로 조롱하지 마라고 내가 그때도 네.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시끄러 임마로 조롱하던 사람들이 김민석 총리 늦게 들어온 거는 방어하면 일관성이 안 맞죠. 그럼. 그러니까 상대 당이 했던 우리가 하든 간에 그 같은 행위를 놓고 보면 일관적 잣대로 평가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방어하시는 분들은 시끄러 임마 이것도 하지 마시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뭐 감기약 성분 뭐냐 이런 얘기까지 진짜. 민주당 내에서 참. 얘기 나오는 거는 진짜 놀랄 노자다. 이거 앞으로 한 달도 사실 더 남았잖아요. 한 달도 더 남은 상황에서는 지금 잠깐 이제 전직 현직 대통령 만나고서는 소강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불붙을 거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저기 신문 기사 헤드라인을 하나 읽어드리자면 네네. 인터뷰 전문 하헌기 이성윤의 감기약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수사하던 버릇을 못 고쳐서 이런 것 같아요. 사실 감기약 성분 그거 알아보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서 진단 받고 진단서 내고, 그러니까 처방전 내고 약국에서 주는 거 그냥 먹는 거지. 그 성분 따져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은 거예요. 상대당한테 이렇게 했어도 지나친 건데. 지금 자당 지금 그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빨리 검사티를 좀 벗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니까요. 앞으로 훨씬 많은 것들이 좀 나올 것 같다. 사실네요. 왜냐면 김민석 총리가 아니 김민석 총리뿐만 아니라 그
친청계와 친명계가 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것들이 튀어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할 때 그때 대장동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그랬었는데 원래 내부에서 이런 게 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감기약 성분까지도 내놔라라고 하는 이런 작태를 보니까 아 이거 앞으로 김민석을 향해서 혹은 정청래를 향해서 뭔가 엄청난 거대한 것들이 더 터져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아직 비평을 정청래 야인 대표는 시대 끝날 때 나레이터처럼 하네요.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아니 것이다. 기대가 돼. 기대가 돼. 이런 식으로 하네. 흥미진진해. 사극처럼 하네. 사극처럼. 흥미진진해. 앞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이 예고돼 있다. 뭐 이렇게 하네. 비평을. 아니 나 어디까지 가나 봤는데 이거는 거의 끝까지 가자는 거 아니에요. 성분은 진짜 놀랐고 왜냐면 정청래 대표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한 상황이잖아요. 김민석, 송영길 두 분만 출마 선언했고 이제 고민정 의원까지. 저런 정청래 받아도 싸다, 대표는 이거는. 아직 뭐 출마 선언도 안 한 상황에서 성분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지난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얼레벌레 뭐 청문회 자리에서 해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청문회 날에도 자료 안 가져오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거 정청래 대표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나는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거 다 들고 나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해명들을 다 할 수 있을지. 사극 나레이터들이 많네. 제2의 대장동이 예고돼 있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그만큼- 크레딧 올라가고 끝나잖아. 보통 사극이. 아니 지금 기승 전 아직 전도 안 왔는데 승에서 막 이렇게 막 아니, 기용을 기야, 쳐. 기. 기인가? 기. 아 기인데 막 이래. 왜냐면 출마 선언도 안 예고편이 했으니까. 세 지금. 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신났어요? 신났어? 아 남의 당 얘기하니까 그렇게 좋냐? 아 요즘에 근데 방송국들이요 민주당 당내 막 싸움 얘기하면 시청률이 좀 올라간대요. 그 다음 그 광고는 팝콘으로 부탁드릴게요. 팝콘 각이야. 저 두 분은 팝콘 넣고 광고해야겠네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재밌네 이러면서 막 비평하네. 예.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전천의 대표가 약간 좀 외로워질 것 같은데 예. 김어준 씨가 진짜로 약간 김민석 쪽으로 약간 좀 뭐 줄을 바꿔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전천의 대표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는 한 번도 안 했고 사석에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 네. 구도가 뭐 저분들은 지금 친석대 뭐 친청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네. 용역 평론 이러면서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이게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어떠냐면 어떤 사람들은 김민석 총리를 당선시켜야 하니까 정청래 대표를 때리겠죠. 어떤 사람은 송영길 대표를 당선시켜야 하니까 정청래 대표를 때리겠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왕당파 해야 되니까 정청래 대표를 때리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정청래 대표가 싫어서 때리겠죠.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은 김어준 씨나 뉴스공장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강성 지지층에 어떤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당내 투쟁에서 이기고 하는 그게 정당 민주주의를 해친다 생각하니까 정청래 대표를 때리겠죠.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다른 명분으로 때리는데 방법론이 다 같아요. 정청래를 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 맞는 거죠. 아 하나 빼먹었다. 친문들은 정청래 대표가 하는 행위가 세력으로서의 친문 진영이 하는 걸로 오해받기 싫으니까 정청래 대표를 때리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아프겠네요. 저는 상원기가 고민정 의원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알바노예요. 그냥 뭐 저는 당원들이 그냥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번 특히 저런 방식으로 연임하는 건 정당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나머지 후보들 누가 하는 거 저 이해관계랑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저는 어차피 저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어차피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살아남아야죠. 아, 그게 살아남을 수 이렇게 있는 거야? 살아남아야죠. 예?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냐고. 장예찬 최고위원께서 저 자리에 강전혜 변호사님 자리에 앉았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어떤 얘기죠? 아, 다른 방송이 안 나. 뭐 저한테 야, 쟤는 뭐 어떻게 저런 스탠스랑 저런 포지션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냐 징글징글하다 이랬거든요.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모르는. 제 일을 잘해요. 아, 그러니까 선거가 당내에서? 열리거나 실무가 필요하면 막 저랬던 사람들도 끄집고 가서 다시 써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난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지난번 전당대회도 그렇고 어디 계속 불려가잖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박찬대 어디- 도와줬죠. 근데 뭐 나 수박 묻었다고 할까봐 조용히 도와줬죠. 이 꼴 날까봐 도와준 건데. 그래서
제가 알아서 살아남으면 돼요. 이번 전당대회는 누굴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니까 이러고 있죠. 아하. 도와주면 이런 식으로 비평 안 하죠. 그러네. 그럼 예. 불공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비평 안 하죠. 그래. 예. 네. 그러면은 이번에 전당대회 구도가 고민정 의원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김민석 정총리랑, 예,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이랑 근데 또 고민정 의원이 나온 거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언제부터 정청래가 친문계였어? 그 맞아요. 그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야, 내가 친문계지, 저희가 진짜 친문이야? 아니야. 지금 그 얘기라서 사실 고민정 의원이 실제로 가져갈 표보다 네. 정청래 의원이 느끼는 타격감이 더 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쪽 세력이랑 같이 연합을 해서 그쪽 세력의 대표 주자로서 지금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민정 의원이 그 정통성에 대해서 그 친노 적자 뭐 이런 아하. 이야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 좀 아플 거예요. 이거 좀 많이 아플 거라고 보이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도저도 못하는, 여기서 고민정을 때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좀 아플 거다라고 보여요. 근데 어쨌든 고민정 의원님도 뭐 유체이탈 합법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2030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건데, 약간 반성문부터 쓰고 시작해야 설득력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정선혜 대표의 뭐 약간 좀 안타까운 소식이 조금 예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타깝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러지 않을까요? 잘 아시는 관계. 아니 정선혜 대표 개인적으로.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느낄 네. 거라고. 아 본인이 예. 뭐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어저께 밤에 사실 룰 이 싸움이 악물고.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맞아요. 민주당에서 뭐? 비공개 최고위를 해서 네네. 네. 어저께 8시에 그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 이거를 갈 거냐 말 거냐라는 싸움이 있었어요. 선호 투표제가 정확하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요. 네. 이제 우리 셋이 나왔어. 네. 근데 1, 2, 3위를 써요. 그런 다음에 아 순위를 쓰는 거구나. 그런 네. 다음에 둘이 남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에 2위 쓴 사람 탈락을 했잖아요. 네. 죄송해요. 그 김기욱 씨가 탈락하게 해서 네네 탈락했다고 진짜. 본인한테 쓴 사람들 1위 김기욱이 쓴 사람이 2등을 누굴 썼느냐를 네. 해서 2등한테 줘. 네. 만약에 김기욱, 김성열, 강전혜를 썼어. 네. 그러면 김기욱 씨가 탈락을 하면 김기욱 씨가 받았던 표 중에 김성열로 쓴 거는 나한테 주는 거야. 그걸 왜 줘? 그게 선호투표제예요. 그게 선호투표예요. 그러니까 네. 내 2순위는 너야. 2순위 픽 하는 거지. 보통 단순 다수 대표제는 이제 한 표만 차이 나도 이기는 거잖아요. 네. 선호투표는 한 명만 찍는 게 아니라 1, 2, 3 이렇게 순위를 적는 거예요. 네. 그러면 1등, 2등, 3등 있는데 2등 나온 사람이 찍어놓은 2순위 후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표는 이제 갈라가지고 가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3등인 건데 3등인 거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거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나랑 김기욱이랑 이렇게 선거 나가. 네. 근데 그냥 단순 다수 대표제야. 그럼 네거티브를 하겠죠. 이 사람을 벌해주세요. 뭐 그래서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선거 나갔는데 선호투표제야. 그럼 네거티브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저 사람 지지하는 사람의 2등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게 나한테 유리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 전당대회가 너무 난장판으로 벌어지니까 네거티브를 좀 소강시키려고 이런 걸 아마 고민했을 텐데,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예요? 그 룰에 복속을 하면 플레이어들이 그래 네거티브를 그만하자. 나도 2등 후보한테 그러니까 상대 후보한테 뭐 2등 순위에 내가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네거티브가 줄어들고 정책 경쟁이 되는데 싫어. 나는 계속 네거티브 할 거야. 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배제 투표가 돼요. 나하고 강전혜 변호사랑 작전 짜가지고 2등에 서로 밀어주기로 하자. 쟤는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후보자가 난립했을 때 민의가 왜곡돼요. 그렇죠. 왜곡돼요. 순위가 없는데 2등표만 많이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하는 소위 꼬락선리를 보면 그렇게 되겠지. 할 것 같은데. 뭐 정청래에 대한 배제 투표로 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친청계에서는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이거 네네네. 아니라고 불리하다고. 하지만 불리한 이유에 대해 말을 못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투표에서 불리한 사람이 누가 불리하냐면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2등에 안 되니까. 네네네. 근데 그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런 거고 뭐 쉽게 설명드리면 1인 2표제나 다름없다고 보면 돼요. 1인 2표제가 맞아요. 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정청래 대표가 정말 당내 세력이 굉장히 쪼그라들었고 정말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저께 아마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 아무리 뭐 당원 당규 안 맞는다라고 했어도 아마 이거를 통과를 시켰을 거예요. 선호 투표로. 근데 어저께 결론이 안 났어. 어저께 결론은 선호 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론이 안 났다는 건 아직까지는 그래도 최고위에서의 영향력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룰 바꾼다고 한심한 캠페인이 뭐 괜찮아지겠어요. 지금 뭐 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비전 경쟁 안 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어퍼치나 매치나 그 뭐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해서 시끄러운 얘기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청래 대표 고향인 충청권에서 시작하는 거 그지? 같고서도 뭐 김민석 총리 쪽에서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잡음이 나지 않게 하려면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게 지금 7대3으로 돼 있는 것도 5대5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그 당원이랑 일반 여론조사 이 부분도 그런 것들도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원래 룰싸움이 가장 치열해요. 특히 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룰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룰싸움을 캠프로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룰싸움이야 뭐 주장할 수도 있고 뭐 조금 얼굴 두꺼워도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룰싸움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가 있다. 네. 그래.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 많이 정말 해주셨는데 추가로 또 우리 배 회원님께서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진님께서도 신규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해 주신 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예. 아, 우리 회원님이신 우리 세고기사님께서 무려 2만 원을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는 길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합리적인 기조를 변치 않는 한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계속 힘내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커피는 보통 제 욕하는 사람 좋은데 오늘은 그 가입한 사람들 주는 게 그래도 타당하겠죠? 그건 본인의 생각이니까 뭐 아니 편하게.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아니 우린 입술막거리가 없어서 가입은 그냥 엉뚱한 알아서 사람이 하시는데. 했는데 아니, 가입은 딴 사람이 했는데 엉뚱한 사람 주면은 사람들이 가입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세요. 예. 자, 그러면은 세 분께서 마음에 드는 댓글을 뽑아서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댓글보다는 아까 제가 둘리가 호의라는 거를 아는 세대인 것 같다 네. 말씀드렸던 우리 둘리 호의님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이님에게. 네, 호이자. 알겠습니다. 예. 가입해 준 사람들이 고맙긴 한데 재미는 없네. 뽑기에는. 아니, 네가 하자겠잖아. 그러니까. 오늘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 제작진이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잘 시킨 대로 잘. 양심 있으면 내놔라 hon기가 나왔어. 엔셜리님 드리겠습니다. 난 영길이 형 좋던데라고 하는 영길이 형이 머리가 커서 그렇지 마음은 따뜻해요. 망치기 그러면 아무 때나 막 만들 정도로 이제 머리가 큰데 그분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이렇게 망나니 망아지도 대변인으로 썼거든요. 네. 아니야. 예. 뭐 분명히 뭐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예, 우리 엔셜리님 양심 있으면 내놔라 너무 재밌네요. 예. 그리고 우욱지사님 구독 취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채로 쳐서 가는 채널이라 가지고 그리 안 잡는다. 예, 우리 헌기가 주시는 분이 누구였죠? 엔셜리님. 엔셜리님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고 우리 전혜 누나는 둘리 호이님에게 보내드리겠고 자 우리 개혁신당 우리 김성열 최고는 저는 그러면은 제 엔셜리님 드려야 되는데 우리 헌기가 주셨으니까 네, 저는 레저 이번 네 레저님 있어요. 어차피 헌기는 유 이재명의 명운을 걸었지. 그런데 저런 열혈은 권력 잡아도 결국 버림받지. 적당히 해라 헌기야. 아 맞아. 저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면 네, 어느 방송인지 말하면 그 프로에 저기 약간 폐가 되니까 그냥 공중파라고 말할게요. 네. 공중파에서 갑자기 섭외를 한 거예요. 요즘 민주당 패널들 다 너무 다 정청래 대표 비판하는 사람들만 채워지니까 뭐 두 사람 다 그렇게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면서 나를 섭외한 거예요. 내가 더 세게 비판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찾아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대. 그 공중파예요, 참고로. 그래서 내 생각에 그건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제작진 얘기가 그 조그마한 차이라도 넣고 싶어서 날 불렀다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 이재명의 명운을 걸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그 얘기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저 본인 입으로 하면은 사람들 잘 안 믿으니까. 내가 뭔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이것들은. 어차피 헌기는 어딜 가도 버리면 받을 것 같아요.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바른 말하면요 사람들에게 쓰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그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택한 상황이라 그냥 응원해줘야죠.
네. 그리고 뭐 전 이게 어렵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기 집에 더 가면 좀 힘들지. 헐려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있어. 여러분들이랑 싸우고 솔직하게 하고 가면 잠을 잘 자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요즘에 방송 나가 보면은 민주당 쪽 패널들 중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저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아 요즘에 네, 그러면은 이제 진행자분들 입장에서도 저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청래 대표 쪽에 약간 그 감정이입을 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오히려 국민의힘 패널들이 맞아요, 요즘 맞아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너무 나오는 분들이 열이면 열 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요즘 네, 국민의힘 기울어진 국민의힘 패널들 너무해요. 국민의힘 패널들 반응 보면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에서 제일 중도 확장력이 높은 사람 같아요. 아니 민주당 보수 진영이 좋아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좋아하는 거랑 똑같이 뭘 정청래 대표는 이제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개혁신당 쪽에서도 생각이 있습니까? 누가요? 새로운 발상. 누가요? 누구를? 왜?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조태명님께서 예, 회원 가입해 주시면서 오늘 좀 약간 마음이 좀 풍족하게 멤버십 가입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모두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 저희가 진짜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늘리고 내란견들은 쫓아내고 근데 저희 탄광 안에 오프라인- 카나리아 같은 거지 이게. 오프라인 행사할 때 만약에 여기 이 지하실에서 하면은 정말 다들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왜요? 여기 너무 좀 예. 열악하고 그렇지. 옆에 물 새고 있고 그렇죠. 예, 위에 차 지나가면 차 소리 다 들리고. 그러니까요. 난 말 저희가 못하는 아까 이유가 가끔 있어. 방송하다가 깜짝 놀라서 위에를 보면은 위에 뭐 공사나 차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네. 임펠다운이야 임펠다운. 어쨌든 오늘 방송 재밌게 만들어주신 우리 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